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야, 이거 자, 궁금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십니까? 네. 이곳은 쾌락 중추로 술을 마시면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그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뇌신경이 파괴된 곳으로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는 소뇌의 손상과 함께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기억과 관련된 측두엽의 손상도 눈에 띕니다.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단 한 번의 음주도 뇌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6주 정도는 쉬어줘야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뭐 매일 먹기도 하고 2, 3일 만에 먹기도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뇌에 독성 효과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성 치매는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 발병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 일명 필름이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아마 술을 마신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진 않았을까 고민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그럼 왜 이런 필름 끊김 현상, 즉 블랙아웃이 생기는 걸까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전두엽과 함께 측두엽 깊숙한 곳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래전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해마가 하는 일. 즉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해마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저장된 기억이 없다는 뜻. 이것은 알코올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뇌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블랙아웃의 횟수로도 뇌세포 손상의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술을 10번 마셨는데 2, 3회 혹은 그 이상 필름이 끊어졌다면 일단 심각한 뇌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하며 블랙아웃 증상이 5년 이상 장기간 반복되었을 경우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최근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뇌세포는 18세 전후로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해 뇌의 크기도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에 과도한 음주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마시는 사람의 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해봤을 때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뇌는 흰색으로 보이는 뇌실, 즉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며 뇌의 크기도 작은데 놀랍게도 70대 노인성 치매 환자의 뇌와 크기나 모양이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불과 5분 전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만. 우리 딸내미를 내가 유치원에서 데려왔나?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없어진 기억을 상상한 내용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을 작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연락 안 되던데 어디 갔었어? 주말? 아 맞다, 오래간만에 애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갔었어. 그 바이킹하고 회전목마 탔었는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나 사실은 주말에 하루 종일 TV를 봤던 남자. 즉 사라진 기억을 대신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40,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시작돼 투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 증상 또한 노인성 치매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코올성 치매의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보통 한 번 술을 마실 때 각각 소주는 석 잔, 맥주 2캔, 와인이나 양주는 2잔 이하로 마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간에서 해독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과음을 한 경우는 72시간 이상 지나야만 간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다음 술자리를 갖기까지 3, 4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주 전에는 반드시 식사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충분히 먹어줘야 하는데 채소나 과일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또 블랙아웃을 예방하려면 술을 마신 후 냉수를 충분히 마시고 다른 종류의 술끼리 섞어 마시는 것도 알코올의 독성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만약 술을 자주 마시거나 블랙아웃 증상이 나타나며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몸 상태에 맞게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조절하는 지혜. 당신과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대학 등산 동호회 회원인 유명 씨. 화창한 봄을 맞아 신입 회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산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놀러 가고 싶네요. 특히 오늘의 산행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아, 힘들지? 자, 도구 확인. 일행이 동시에 꺼낸 것은 바로 장갑과 모종삽. 아,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뭘 캐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산나물 마시는 거 많잖아요. 맞네. 좋아. 취나물이랑 냉이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숙지해뒀지? 잘 모르는 풀은 독초일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자, 출발!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한창 제철을 맞은 약초와 산나물을 캐러 온 것입니다. 그중 유명 씨는 평소 산을 자주 다니면서 약초나 산나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부에 후배인 성석 씨와 은경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가르쳐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석 씨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맞다! 형, 이거 3마늘 맞지? 글쎄. 이거 3마늘 아니야. 아니야?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러게요. 이게 3마늘이거든요. 그건 박새고. 성석 씨는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 네. 자, 무슨 냄새가 나지?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럼 이것도 맡아봐. 마늘. 마늘 냄새 난다. 그래, 이게 3마늘이고 박새는 아무 냄새가 안 나. 모양은 같아도. 그리고 잎이 이렇게 두껍고 질길수록 독초일 가능성이 높지. 성석 씨는 처음부터 산나물이 아닌 독초를 캐오고 말았지만 덕분에